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치매 병동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70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병실에 들어섭니다. 침대 위에는 치매 말기 판정을 받은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아내는 한 달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아내. 알아보겠어?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한때 180cm 넘는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손을 거칠게 뿌리친 겁니다. 저리 가. 당신 누구야? 수진아. 수진아 어디 있어? 낯선 이름.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의자를 잡고 버텼습니다. 수진? 그게 누구야? 당신 설마 4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하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세계에 있는 듯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몸을 일으키려 했고 링거줄을 뽑으려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약속했잖아. 영원히 함께하기로 했잖아.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와 남편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아내는 복도 밖으로 밀려나듯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린 그녀. 눈물이 비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보호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먼지 덮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낯선 여인과 다정히 웃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청순한 미소. 남편의 어깨에 살짝 기댄 여자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파란 잉크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 1978년 봄 수진. 아내와 결혼한 건 1979년. 즉 결혼 1년 전까지 남편은 수진이라는 여자와 함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40년 동안 지갑 속에 간직했다는 사실이 아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거실로 내려온 아내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웨딩드레스 차림에 환한 미소,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남편.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달리 보였습니다. 자신이 아닌 마음속 다른 여자를 향한 웃음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바로 그 여자가 당신의 진짜 사랑이었구나. 나는 뭐였던 거지? 대체 나는. 그날 이후 아내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 서운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뒤섞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1994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 아내는 전업주부.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넥타이가 풀린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손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은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같이 입사한 김대리 있잖아. 사업한다고 해서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보증? 내가 그렇게 보증 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5천만 원이야. 김대리가 도망갔어. 변호사 말로는 내가 다 갚아야 한대. 그 말에 아내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1994년 5천만 원. 당시 아파트 전세금이 3천만 원이던 시절. 지금 돈으로 치면 거의 2억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5천만 원?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애들 학원비는? 생활비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대리가 일주일만 쓰고 갚는다고 해서. 일주일? 그런 말을 믿었어? 당신 바보야. 그날 밤 아내는 울부짖으며 절규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숨어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자신들의 집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한 통을 받으면 또 한 통이 걸려왔고 벨소리에 온 가족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 문 앞에는 협박 쪽지가 붙었습니다. 빚 갚아라. 빨간 딱지가 붙은 가전제품과 가구를 보며 아이들은 숨죽여 울었습니다. 큰아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대학은 포기해야겠구나. 돈 없는 집에서 무슨 공부냐. 중학생 딸은 학원을 끊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접시를 닦고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치우고 욕을 먹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손은 세제에 짓무르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종아리는 퉁퉁 부어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불안에 떨었고 부업을 찾겠다면서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내의 속은 점점 골마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을 본 순간 모든 억눌렸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술을 먹어. 이 손 좀 봐. 하루 종일 설거지하다 이렇게 됐어.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어? 남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부업도 알아보고. 노력? 그게 노력이라고? 내가 왜 당신 같은 놈이랑 결혼했을까?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창밖 고층 아파트 창문마다 환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속에서 웃고 떠드는 가족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아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다른 삶에 대한 욕망, 부유하고 화려한 세상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갈망 속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식당 일, 파출부, 보험 영업까지. 아내는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남편도 택시 운전을 하며 돈을 보탰습니다. 드디어 5천만 원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겨우겨우 숨을 돌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보, 요즘 자꾸 깜박깜박해. 회사 가는 길을 까먹었어. 집이 어디인지도 한참을 헤맸어. 남편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아내는 절규했습니다. 내 팔자가 뭐야. 빚 갚느라 10년을 날렸더니 이제는 치매라니. 평생 당신 뒤치다꺼리하다 죽으란 거야. 남편은 미안하다고 되뇌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나? 치매 환자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보내야 하나?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며칠 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몰래 모아둔 비상금 3천만 원. 새벽 3시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 하지만 그녀 눈에는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미안해. 아니, 미안하지 않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 근처 허름한 모텔. 그녀는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3천만 원의 비상금. 그 돈은 그녀가 가진 전부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화장품을 사서 진하게 화장을 올렸습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사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화장과 옷이 그녀를 10년은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제 난 미영이야. 과거의 나는 없어. 며칠 뒤 그녀는 강남의 고급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와인잔을 들고 혼자 앉아있는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씩 끌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롤렉스 시계. 테이블 위에는 벤츠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와서 와인 한잔해요. 분위기가 좋아서. 아, 그러시군요. 저는 강진호라고 합니다. 무역업을 해요. 그날 이후 강 사장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향수. 그러다 가방, 시계, 구두. 선물은 점점 고가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데요. 샤넬백이잖아요. 미영 씨 같은 분께는 이 정도는 기본이죠.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조금씩만. 그의 태도는 젠틀했고 말은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압구정의 오피스텔에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넓은 거실, 한강이 보이는 창문. 고급 가구와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공간. 그녀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어.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 사장이 외출한 사이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카톡창에는 낯선 여자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언제 와? 보고 싶어 수연. 자기야 이번 주는 어때? 지민. 돈 좀 보내줘. 카드값이 현정.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여자들이 각기 다른 호칭으로 강 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 저녁에 돌아온 강 사장에게 그녀는 따졌습니다. 이 여자들 뭐예요? 수연, 지민, 현정 다 뭐냐고요? 아, 그거? 바이어들이야. 사업상 어쩔 수 없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무 뻔한 거짓말.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삶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강 사장이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 중국에서 물건이 묶였어. 통관 비용이 필요해. 얼마나요? 3천만 원. 일주일만 빌려줘. 바로 갚을게.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천만 원. 그녀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부. 그건 제 전부예요. 우리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강 사장의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압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 사장은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오피스텔 관리인은 월세가 3달이나 밀렸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여긴 그 사람 집 아니에요. 주인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냥 세입자였어요. 밀린 월세 안 내면 바로 비워야 합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진호, 이미 수배 중입니다. 전문 결혼 사기꾼이에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돈은 거의 못 돌려받을 겁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인생이었는데.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녀는 쓰러지듯 울었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였습니다. 퇴원 후 그녀가 가진 건 10만 원뿐이었습니다. 명품이라 믿었던 가방과 시계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녀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10,000원으로 잠자리와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거울 속 초라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흔적은 사라지고 늙고 지친 70대 여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찜질방을 떠돌던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버스를 타고 동네에 도착했을 때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 단지. 낯설고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코끝을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썩은 음식물 냄새, 오줌 냄새.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파리가 날아다녔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그 순간 거실 한가운데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뼈만 남은 몸. 옷은 대소변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피부에는 욕창이 시커멓게 번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왜 이제 오셨어요? 잠시 집을 비웠을 뿐인데. 잠시요? 환자 상태를 보니 최소 몇 달은 방치된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 탈수, 욕창, 폐렴, 요로감염, 솔직히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치매는 말기로 진행돼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아도 자식의 얼굴을 보아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밥 드세요. 누구?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밥 드세요. 남편은 눈동자를 허공에 고정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아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수진이가 누구야? 왜 그렇게 찾는 거야? 답을 얻을 수 없자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서랍 속 책꽂이 뒤편. 그러다 낡은 공책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1979년 결혼 직후부터 쓰인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손을 떨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9년 3월 15일.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는 예뻤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수진이가 있다. 수진아,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한 내가 비겁했어.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9년 6월 20일. 시내에서 수진이를 봤다.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결혼한다 했다.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1980년 2월 8일. 아내가 임신했다.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수진이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아내에게 미안하다. 아내의 손에서 일기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단지 대체품이었구나. 당신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있지 않았어.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쪽 페이지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수진이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그녀도 이혼했다고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반가웠다. 2012년 7월 22일. 수진이와 커피를 마셨다. 30년 만이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내에게는 비밀이다. 죄책감이 들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내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웃기네. 40년 동안 나는 그냥 가짜였던 거야. 그녀는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40년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 여자를 찾아야겠어. 그 수진이라는 여자를. 남편의 일기장 속 단서. 낡은 사진 뒷면에 적힌 주소. 그리고 페이스북에 남겨진 몇 줄의 기록. 그녀는 수소문 끝에 강남의 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 두 손을 떨며 커피잔을 꼭 쥔 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풍채의 여성.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한 얼굴. 아내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습니다. 저 여자가 수진이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수진 씨 맞으세요? 여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정민수 씨 아내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 씨 아직 살아있나요? 치매에 걸렸어요. 말기예요. 그런데 당신 이름만 부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그렇게 됐군요. 아내는 매섭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이였는지 이제 다 알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은 40년 동안 거짓이었어요. 수진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와 저는 대학 때 사랑했어요. 4년을 만났죠. 결혼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가 가난한 집안은 절대 안 된다고 결국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아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요? 당신이 버린 남자를 대신 떠안은 불쌍한 여자인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수 씨도 아내분을 사랑했을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문득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예요. 당신 아내. 40년을 함께 산 내가 여기 있어요. 왜 날 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에 대고 계속 그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가 수진이야. 그녀는 머리를 단발로 잘랐습니다. 화장도 바꿔 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을 닮으려 애썼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침대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나야. 수진이야.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정말 수진이야. 보고 싶었어. 왜 이제 왔어? 아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행복한 남편의 미소. 하지만 그 웃음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야. 늦어서 미안해. 남편은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잡아주는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자신이 아닌 수진이라는 가짜를 향한 손길이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며칠 동안 아내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이제야 왔구나. 기다렸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아내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라는 존재로는 한 번도 받지 못한 미소. 그 미소가 오직 수진이라는 이름에만 향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넌 수진이가 아니야. 가짜야. 수진이는 이런 손이 아니야. 목소리도 달라. 넌 누구야? 남편은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가짜. 다 가짜야. 진짜 수진을 데려와. 당장 데려와. 의료진이 달려와 진정제를 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억제대로 두 팔을 묶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병실 구석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짜조차 될 수 없는 건가,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을 함께했지만 남편에게 자신은 그림자조차 아니었다는 사실. 진짜를 흉내내려 했지만 그것조차 거부당하는 초라한 존재. 그날 밤, 아내는 침대 곁에 앉아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진정제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흐느낌 속에 분노와 절망이 섞였습니다. 천천히 손이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만 없으면 나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40년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베개를 남편의 얼굴 위로 가져갔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베개에 막히며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국 힘을 놓아버렸습니다. 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평화롭게 잠든 얼굴을 보니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앞선 건 40년의 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왜 아직도 당신이 불쌍한 거야? 왜 아직도 나는 당신을 놓지 못하는 거야? 시간은 흘러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을 부르세요. 아내는 망설이다가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 엄마? 진짜 엄마 맞아요. 아빠가 위독하다. 빨리 와야 한다. 자식들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아빠, 아직 저 결혼하는 것도 못 보여드렸는데 눈 좀 떠봐요. 그러나 남편은 자식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며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이 떨리며 단어 하나를 내뱉었습니다. 수진아. 아내의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끝까지 나를 보지 않는구나. 그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아내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아내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 결혼식 날조차 여보라고만 부르던 그 입에서 마지막 순간에야 나온 단어. 아내는 오열했습니다. 여보, 아니, 민수 씨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됐어요. 이제 됐어요. 남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심박수는 점점 느려지다 마침내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삐하는 경고음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장례식 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치매 남편 버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온 여자. 그 낙인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속 미소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아니 여보. 끝까지 수진이만 불러도 괜찮았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지난 40년의 고통과 한을 씻어내듯 세상을 조용히 적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